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49분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뭐 정확한 거는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예. 북한 매체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 궤도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컴퓨터상 우리 합참이 분석한 거 보면은 예. 지난 2월 12일 날 발사했던 미사일과 여러 가지 궤적상 비슷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난 2월 12일 날 평안북도 방현, 그러니까 평양을 기점으로 오늘 발사한 곳이 평안남도 예. 북청군인데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당시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발사가 역시 오늘 날아간 것처럼 비행거리가 한 500km 되고 고도가 당시에 550km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분석한 거는 560km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합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극성 2형이다 이렇게 딱 집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아침 북한이 공개하는 사진 여러 가지 뭐 다른 형태의 미사일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발사한 시점이 이 5시 59분인데 사실은 북한이 발표하는 거하고 몇 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게 이제 이 한미나 한미일인데 정보 자산으로 탐지를 할 때 발사 순간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야지만 탐지가 가능합니다. 레이더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발사하는 거하고 2, 3분은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발사한 것이 역시 500여 킬로미터 날아갔고 한 560킬로미터 상승 고도로 올라갔다. 추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추정하는 것은 오늘 발사할 미사일 역시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관리들은 오늘이 중거리 미사일 개념이다. 우리가 보통 중거리 미사일 개념을 하면 저기 한 1,500에서 3,000km 혹은 3,000에서 5,000km까지는 이제 중거리 혹은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스커드 2R 정도 일반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북극성 2형인지 아닌지는 내일 아침에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일단은 500km 날아갔다라는 것은 안정적 비행을 했기 때문에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하나하나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장소부터 짚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매체는 중거리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미사일 도발을 발사한 곳이 평안남도 북창인데 사실 이 북창군은 지난달 29일에도 북한이 발사를 했다가 실패를 한 미사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너무 빨리 한 2, 3분 만에 폭발하는 바람 때문에 한미 정보 당국에서 이렇다 할 그 정보 분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실패를 하면 그 다음부터 관영 매체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면 반드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날 29일 날 같은 장소에서 발사를 했죠. 그때는 한 고도 한 71km 상승을 하다가 폭발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면은 오늘 발사한 곳 역시 그러니까 평안남도 북창군 그 주변에 일각에서는 무수단 미사일 기지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8번을 했는데 7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 29일 역시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모두 유엔 안보리결의안 위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규범을 거스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중장거리 미사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무수단 미사일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일단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의도는 단거리 여러 가지 스커드부터 해서 대포동, 노동까지 있는데 이렇게 방어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무수단 미사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괌이나 오키나와까지 3,000km를 목표를 하고 있죠. 이거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제의 발발을 했다. 북한의 남침을 해서 전제의 발발을 했다. 그러면
한미 동맹에서 미군이 단계별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예. 한반도로 출동을 하는데 이걸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무스탄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무스탄 미사일이 만약에 북한이 성공을 했다면 이것을 평소에 대량 보유하고 있다가 이 오키나와나 괌 일대에다가 출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스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미군 무기 같은 건 전략 무기 같은 전자 장비들이 많으니까 예. 이걸 억제함으로써 이 출동을 못하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핵무기 개발 목적이 대남 적화 통일의 수단이 미사일이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한 억제하기인데 북한이 지난 2013년도인가 아마 공개를 12년도가 13년도인가 그런데요. 처음 공개를 해놓고 작년에 잇따라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나오는 것이 대체가 이제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 추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북극성 2형 말입니다. 올해 2월에 발사했던 그 북극성 2형도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북한은 이제 미사일 체계를 화성 1호, 2호, 3호 이런 게 쭉 하면서 예. 지난 14일 날 발사한 걸 자기들이 화성 12형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성 12형과 무스탄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북극성 2형 미사일은 당시 고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예. 작년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똑같은 모델을 육지에다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북극성 2형이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북극성 1형의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예,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은닉이 굉장히 그러니까 TL이라 그래서 그 이동식 발사대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재를 해놓고 아무 때나 가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방어적 개념에서 보면 탐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탐지가 어렵고 액체 미사일은 사전 징후 포착이 가능하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액체 연료를 하면은 케로신 계열의 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시간 미사일에다 연료로 이 액체 연료를 하면은 이 발사대에 세워놓고 미사일을 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사전 징후가 우리 킬체인 전력에 의해서 사전에 탐지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축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킬체인이라는 건데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대에서 60% 이상을 이 발사를 하면은 예. 대남 공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전 응징 공격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 억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굉장히 고체 연료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모든 미사일 발사 연료를. 예. 그리고 그런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항상 액체 연료를 싣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걸 분리해서 예.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쏘기 때문에 예. 탄두와 발사체를 분리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다라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 14일 날 발사한 것은 액체 연료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왜 그렇다면은 북한이 북극 고체 연료용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더냐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개연성이라고 출명하는데 예.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어떤 경쟁 그러니까 말씀이십니까? 북한 김정은의 이른바 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 개발팀이 있고 액체 연료 개발팀이 있는데 지난 14일 날 액체 연료 개발팀이 화성 12형 발사를 2,000km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경쟁적으로 다른 팀에서 자기들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오늘 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고체 연료를 썼을 경우에는 기습 발사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그렇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도발한 의도를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출범이 두 번째인데 예. 어떤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그 지난 금요일 날 김정은이 그 화성 12형 개발자들을 모인 자리에서 예. 다시 한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식의 최첨단 주체탄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은 예. 바로 완전한 형태의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겁니다.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상량을 가는 거죠. 이렇다라는 거는 주변 정세, 요새 최근에 미국이
대화를 하자고 자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이것보다도 자기들은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은 우리들 스케줄대로 간다. 이런 차원에서 그 하부 개념으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액체 개발팀이 있고 고체 개발팀이 있는데 이 팀들이 그 경쟁적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추정들이 가능한 거죠. 일단 외교적인 것보다는 내부 체제 결속이 그렇죠. 일단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북한이 아마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